목이 붓고 따끔거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음식을 먹을 때 아프다면 인후염, 즉 목감기일 수 있는데, 인후염은 공기가 통하는 호흡기관인 후두와 공기, 그리고 음식이 각각 폐와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하는 인두가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발생한 걸 말하는데, 대개는 자연 치유되지만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등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는 경우 드물게 구인두암, 즉 편도암일 수 있는데, 입안 목젖 양쪽에 있는 구조물인 국의 편도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인후염과 구인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은 공기만 건조해도 그리고 감기에만 걸려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생긴다고 해서 마냥 가볍게 여겨서만은 또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목과 입안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감기와 구인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종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인후통, 쉽게 얘기해서 목이 아픈 걸 말합니다. 인후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인두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후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후통 보통 환자분들은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어로는 sore throat, 목이 따갑다고 표현이 됩니다. 보통 목 입구부분이 아픈 증상인데요. 통증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목 입구부분, 구인두 부분에 발생하는 통증이고, 목이 따끔거린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목안이 부어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흔히 쓰게 됩니다. 목이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흔히 말하는 감기입니다. 흔히 인후, 인두, 후두 이런 용어를 의사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인후는 목구멍을 뜻합니다. 그 목구멍 안에는 인두와 후두가 속합니다. 그래서 인후염은 목구멍에 발생하는 염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인후염이 목구멍 입구 부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두보다는 인두 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인후염은 인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두는 꽤 긴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비강 뒤쪽에 있는 비인두입니다. 보통 흔히들 이야기할 때 코와 목 사이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비인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 뒤쪽 부분이 구인두입니다. 이 부분에 편도선이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통증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하인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도와 붙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식도와 연관된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인두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구인두의 구조는 크게 목젖과 인두 후벽, 그리고 많이들 고통받는 편도선이 있고요. 혀풀이도 구인두에 속하여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강도도 매우 다양해서 가볍게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설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따가운 느낌, 삼킬 때, 말할 때 점점 심해지는 양상, 삼킴이 곤란하거나 턱 밑부분이나 목 피 부분이 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목소리나 코막힌 소리 등 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발열, 기침, 콧물, 전신 근육통, 두통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후통, 즉 인후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과 초봄에 많아집니다. 미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구 1000명당 약 200차례 인후통으로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목감기라고 하죠. 인후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리고 또 낫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인후염은 왜 이렇게 자주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걸까요? 인후염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인후염의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후염의 정의는 바이러스나 세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긴 인두와 후두의 염증입니다. 흔히 염증과 감염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염증과 감염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염증은 몸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긴 손상을 회복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서 몸이 손상이 되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염은 염증에 비해서 조금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후염의 약 70%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위생관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첫 번째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일 것이고요. 하지만 감염 이외에도 알레르기나 위산 역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자꾸 인후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고 그 원인에 맞는 예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후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왠지 좀 이 질환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쉽게 찾아오는 것만큼 그냥 뭐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몸 체크하면서 집에서 푹 쉬면서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인후염의 약 70%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원인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흔히 말하는 감기 바이러스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혀져 있어서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이번에 코비드19에서는 변이가 되면서 굉장히 무섭게 변한 것이죠. 이 외의 바이러스 중에서 몇몇 가지는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요. 전남성 단핵구증이라고 해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웹스테인 바 바이러스에 의한 이 병은 인후통과 목 부분에 부종을 일으켜서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는 질환인데요. 이 경우 간처럼 다른 장기에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후통과 고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겨울철에 독감이 흔히 걸리게 됩니다. 이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데요. 이때는 검사를 해보고 독감일 경우에는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성 인후염 말고 세균성 인후염도 드물지만 발생을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화농성 연쇄상균입니다. 이때는 편도선에 흰색의 액체가 발생을 하고 목이나 피부 쪽 부종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합니다. 특징적으로 세균성 인후염일 때는 기침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진료를 통해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먹어야겠습니다. 치료를 정리해보면 대개의 경우 자연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구어주고 혹시나 목이 너무 아플 때는 진통제를 가끔 사용하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하지만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위산 역류 질환이나 아니면 알레르기가 동반된 경우에는 각각에 맞춰서 약물을 복용해야지만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아파요. 목이 뭐 따갑다든지 쉰다든지 목감기로 고생을 좀 하는 편인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교수님, 인후염으로 이제 고생을 좀 안 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환절기가 되면 사실 인후통으로 많이 고통받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면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날씨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방 수칙입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사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사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몇 바이러스들은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비누로 씻어야지 적절히 잘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서로 전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이런 부분을 만지게 되면 입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인후염이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적절히 청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공간은 항상 자주 청소하시는 것이 인후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이 붓고 아프게 되면은 내가 목감기에 걸렸구나 하면서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목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감별 질환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흔히 인후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굉장히 생명과 관련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편도선 주위의 농양, 즉 고름이 찰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감염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흔히 요즘 많이 듣게 되는 폐렴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몸 전신으로 균들이 돌 때는 폐혈증으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비슷해서 오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입안에도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인도암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인후염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 구인두암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강 365와 함께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도 이 단어가 아직 생소해요. 구인두암, 교수님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실제로 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좀 많으신가요? 예, 구인도암은 사실 드문 질환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인도암이라고 하면 낯설지만 편도선암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처럼 편도선 부분에 종양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불편감을 유발하고 인후통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2015년도는 700명 정도였지만 2019년도에는 1,015명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인도암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암의 원인인 흡연, 음주 이 두 가지도 구인도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정통적으로 구인도암을 많이 일으키는 이 요인 외에 최근 들어 증가하는 구인도암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침입을 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 몸을 암으로 만듭니다. 이제까지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많이 생각되고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구인도에도 최근 들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구인도암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인도암은 인후염과 증상이 비슷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단순한 목 통증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인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인도암의 증상은 사실 인후통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요. 목이 따가움, 볼 점막의 불편감, 구인도의 색깔 변화, 목이 부은 거와 비슷하죠. 저작 운동 시 발생하는 통증, 이물감, 불편감 이런 것들이 다 구인도암의 증상입니다. 인후염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질차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혹시나 구인도암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인후염일 때는 의료진 진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구인도암이 인후염이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진단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구인도암 이 진단을 위해서 MRI나 CT 같은 좀 영상 검사를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진단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 안쪽을 내시경을 통해서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내시경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입안을 굉장히 화질 좋은 영상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비인후과 외래를 통해서 입안 쪽을 천천히 관찰하면 구인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인두에도 암이 아닌 양성 혹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검사해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CT나 MRI 찍으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제 외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영상학적인 검사가 구인도암 진단에 좋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사진처럼 구인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움푹 들어간 고랑이 많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본다면 저 고랑 구석구석 샅샅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환자분한테 움직이라고 해서 고랑을 펴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적인 검사는 가만히 누워서 찍는 검사이기 때문에 움푹 들어간 고랑을 샅샅이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시야의 보철로 인한 화질의 저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봐도 사진이 잘못 찍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사진을 보면 의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다들 저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T나 MRI를 촬영하였을 때 화질 저하 때문에 구인도암의 여부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인두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부위가 부위다 보니까 치료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치료를 하면 또 예후는 좋은 편인가요? 예. 구인도암의 치료도 다른 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암에는 흔히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제요법. 구인도암에서도 이 세 가지 요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기나 2기 같은 초기 암일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구인도암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두 가지의 예후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저희 의사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구인도가라는 부분이 먹거나 숨을 쉴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환자분이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숨 쉬는데 원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여서 더 적절한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3기나 4기 같은 말기 암의 경우 항암요법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암요법 단독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 증가한 구인도암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와 연관된 구인도암은 정말로 다행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발생한 구인도암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구인도암에 비해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구인도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까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구인도암 수술이 아무래도 목이나 우리 얼굴 부위에 절개가 들어가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또 흉터가 남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런 걱정을 모두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구인도암 수술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람들 아랫입술 쪽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저희가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수술 도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최대한 얼굴 쪽에 절개를 하지 않고 입안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절개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목에 하는 절개는 최대한 목주름과 동일한 선상에 절개를 하여서 나중에는 표시가 안 남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구인도암의 요인으로 교수님께서 앞서 뭐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인유두중 이제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입에 맞지 않은 이 틀니를 좀 오래 껴도 암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좀 놀랍지 않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 흡연이나 음주, 바이러스 같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자극이 암의 원인입니다. 예전 오래된 연구에 보면 쥐의 등에다가 계속 바늘로 수백 번 찔렀을 때 그 부분에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틀니가 구강 점막에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꾸준히 자극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인도암의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자궁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 구인도암에 비교적 잘 걸리는 남성들도 이 백신을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궁경부암 백신,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도암에서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인도암 예방을 위해서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천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 백신이 만 12세 여아한테 미리 접종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도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세에 저희가 맞을지 아니면 성인도 맞아도 될지 남자한테 맞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몇 년 내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득이 있다고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암의 원인인 금연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사실 구인도암에 걸리는 많은 남성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인후통을 바로 알고 집에서 참지 마시고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여서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낯선 구인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만성 인후염과 구인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종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